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함유주키입니다. 이틀 전 관세 이슈로 인해서 나스닥과 S&P 500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 이번에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으로 다시 30일 유예기간을 주면서 관세 리스크가 줄어들었고요. 추가로 매크로 데이터 또한 어제 좋은 결과를 보여주면서 S&P 500과 나스닥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빅테크 측에서 약 2% 정도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첫 부분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경제에 상당한 리스크를 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할 확률이 낮아지면서 한때 관세 리스크 때문에 많이 피해를 봤던 캐나다 원유 기업들은 5에서 6% 이상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하락 트렌드에서 이제 상승 트렌드로 바뀌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세 리스크가 줄어든 것에 더해서 트럼프는 이란을 상으로 바이든 정부 때와는 다르게 맥시멈 프레셔를 주겠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즉슨 이란이 원유 수출을 최대한 하지 못하게끔 할 것이라는 의미였고, 이러한 소식 덕분에 유가가 큰 폭으로 회복하면서 캐나다 기업들은 역 헤드 앤 숄더라던가 볼리시 인그래핑 패턴 등을 보이는 등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저 또한 이러한 전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대응하였음을 이렇게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일단 시장이 전반적으로 환호한 이유는 바로 일자리 지표에서 노동이 너무 강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테슬라 또한 이러한 요소로 인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테슬라를 자세히 보기 전에 매크로부터 먼저 보고자 합니다. 일단 어제를 기준으로 시장이 눈여겨서 본 수치는 바로 조스 잡 오프닝과 잡 오프닝 레이트 등이었습니다. 이 지표가 12시에 나왔는데 컨센은 우선 여기 8,000K였던 거에 반해서 실제로는 7,600K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잡 오프닝 레이트의 경우는 4.8%에서 4.5%라는 실제값이 나오는 등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달러가 이렇게 하락하면서 반대로 S&P 500은 이렇게 상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달러가 하락했을 때 10년 국채금리 또한 이렇게 마찬가지로 하락했는데요. S&P 500과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지금은 good is bad, bad is good인 상태로 매크로 지표가 약하게 나오면은 국채금리와 달러는 하락하면서 주가 상승을 부추기고요. 매크로 지표가 강하게 나오면은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멀어지고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반대로 주가는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6일 그리고 2월 7일에 있는 매크로 지표들의 결과값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목요일의 경우는 여기 이렇게 ISM Service Index와 Initial Jobless Claims, Continuing Claims가 있고요. 금요일인 2월 7일에는 여기 Change in Non-Farm Payrolls부터 Average Hourly Earnings 그리고 실업률 지표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 관련 지표들이 강한 쪽으로 나오면은 달러와 국채금리는 다시 상승을 하면서 주가를 상으로 하방력을 가할 수 있으니 테슬라를 포함해서 증시 자체가 상승하길 희망하신다면은 이러한 지표들이 약하게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테슬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테슬라의 장 초반 움직임은 보시는 것처럼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장이 열렸을 때 테슬라는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380달러대까지 하락하였는데요. 우선 저희 멤버십분들 상으로는 제가 옵션 포지션을 통해서 어제 테슬라의 주가는 380에서 400달러라는 범위 속에서 움직일 예정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린 상태로 380달러에 잡혀있는 프로옵션 측에서 수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하도록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드렸는데, 실제로 여기 380달러를 지지선 삼아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390까지 올라갔고요. 아까 보여드린 일자리 관련 매크로 지표에서 약한 수치가 나오면서 10년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했고요. 그 과정에서 테슬라는 392까지 반대로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제가 오늘 밤에 옵션 포지션까지 추가로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일단 지금을 기준으로는 주가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몇의 변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먼저 바라보자면요. 일단 오늘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은 구글과 AMD 등인데, 특히나 이 두 개의 기업이 좋은 실적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주가는 하락하였고 증시 전반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24년 4분기의 빅테크들의 실적을 보면은 실적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한 예로 테슬라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요. 메타의 경우는 그냥 그럭저럭이었고, 애플 또한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자사주 매입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등 주가 전반적으로 상황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24년 4분기 매그니피선트 7의 순이익 성장률이 지난해 동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 점점 느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실제로 실적들이 분석에 준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뉴스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만 공유드리는 이 수급 사이클인데요. 여기 세로는 모멘텀이고 여기 가로는 바로 힘을 의미하는 수치로, 가장 가운데를 기준으로 가까울수록 힘과 모멘텀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멀면 멀수록 힘과 모멘텀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 테슬라를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테슬라는 여기 강함이라는 분면에 있고요. 지금 가장 강함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아쉬운 점은 테슬라가 그리고 있는 이러한 시계 방향의 흐름이 아쉽게도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여기 중심에 가까운 상태로 힘과 모멘텀이 둘 다 약한 상태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과 모멘텀이 약하면은 가장 강함이라는 수급 상태로 이렇게 들어가도 빠르게 약함 쪽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목요일과 금요일날 발표될 매크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여기서 얼마든지 이렇게 위쪽으로 쭉 치고 올라가면서 힘과 모멘텀이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으로 꾸준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그래도 테슬라에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었다면은 그럼 이제는 좋은 부분을 보고자 하는데요. 현 테슬라를 평가하는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그래도 400달러 이상을 목표 주가로 잡고 있으며, 심지어 후본 스키리스는 1000달러를 목표 주가로 설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바라보고 1000달러를 잡았는지는 잘 모르지만 테슬라는 25년을 시작으로 약 2빌리언 달러의 매출액을 Full Self-Driving Subscription과 로보택스로부터 얻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Full Self-Driving 쪽의 매출액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2030년쯤에는 약 78빌리언 달러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예측치대로 실적을 보여준다면 나중에는 1000달러 또한 가능한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테슬라를 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를 매집하는 월가 기관들의 총 숫자는 이번에 1728을 갱신했습니다. 이 지표는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께는 매주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 테슬라를 매집한 기관들의 숫자는 여기 1708이었습니다. 이미 높은 수치였는지라 여기서 더 늘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테슬라를 매집한 기관들의 숫자는 20여 개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여기 두 개의 지표는 동일한 상관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테슬라를 매집하는 기관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면 주가 또한 결국 나중에는 상승하리라 봅니다. 오늘은 매크로 부분과 테슬라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어제 일자리 지표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가 영향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결과에 따라서 또 단기적으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Full Self-Driving의 진행 사항은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만큼 계속해서 바이 앤 홀드를 하면서 지켜보고자 합니다. 세력들의 포지션과 함께 더 자세한 팔로우업은 오늘 밤 여기 네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텔레그램의 미드나잇 업데이트를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